출과 시작해보자. 프린트 있죠? 자, have you ever wondered 나왔는데 wonder는 삼형식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나올 자리죠? 목적어 나올 자리 what makes a kite fly 나왔는데 이 부분 가로쳐버리면 무슨 절 나온 거지 여기? 우리 목적어대로 올 수 있는 게 명사라고 배웠기 때문에 명사절 왔을 거예요. 보시면 의문사죠. what은. 그래서 우리가 의문, 대명사 what은 뒤에 어떤 문장이 온다고 했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주어 자리가 빠졌어요. 그리고 뒤에 동사부터 왔죠? 그리고 목적어는 왔을 거야. 보이지? 이렇게 의문 대명사는 주어든 목적어든 보어든 셋 중에 하나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돼 있고 이걸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명사절이다. 자, 우리가 명사절이라는 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문장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온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의문 대명사가 지금 주어가 빠져있는 자리가 왔다는 거야. 주어가 빠져있다는 건 이 의문사가 주어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럴 때는 여기 동사에 단수 동사를 쓰게 돼 있어요. 의문 대명사 우리 해석할 때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무엇이 뭐뭐하게 하는지 이렇게 해석할 거야. 그리고 잘 보면 여기 makes 왔어요. 이거 makes가 무슨 동사냐? 보니까 사역동사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자리 동사원형 쓴 거 보이죠?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 투부정사는 항상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연으로 하여금 날게 하는지 이거거든? 우리 목적어는 의미상의 주어니까요. 해석은 뭐뭐로 하여금. 그럼 무엇이 연으로 하여금 비행할 수 있게, 날 수 있게 하는지를 궁금해 본 적이 있냐? 이거고. 병렬 구조 보이죠? 또 하나 나올 거예요. What a kite and airplane have in common. 보이죠? 이번엔 의문 대명사 what을 쓴 건 맞는데 a kite and plane이 주어죠. 동사 나왔고요. 지금은 누구 자리가 빠져 있냐면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수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have 목적어 in common이에요. 그 뭐뭐를 공통점으로 가지다 이거야. 목적어를 공통점으로 가지다인데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어요. 해석할 때는 의주동이지만 주어부터 먼저 되겠죠. 연과 비행기가 그죠? 무슨 공통점을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궁금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둘 다 5월 병렬 구조로 해서 목적어 자리에 왔죠. 동사의 목적어, wonder의 목적어 그리고 마찬가지 wonder의 목적어 자리에 똑같이 명사절 왔던 구조예요. 그러면 병렬 구조를 때 항상 우리 중요한 게 뭐라 했냐면 뒤에 거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내용적으로는. 그럼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바로 연과 비행기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였을 거고 이 글의 소재가 되기도 해요. 그럼 이 글의 소재는 뭐에 관한 글이냐? 연과 비행기가 가진 공통점. 그게 이 글의 소재예요. 그 소재 따로 적으세요. 연과 비행기의 공통점. 이게 그의 글의 소재입니다. 첫 문장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연과 비행기의 공통점. 그럼 앞으로는 연과 비행기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지. 자, 다음 문장 보시면 자, 색칠을 일부러 해드렸는데 The truth is that 색칠하시고요. 자, 주어인 truth 나왔고 동사 다음에 나오는 that은 항상 접속사 that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다시 그려드리면 주어 왔고요. 비동사 왔을 거예요. 동사 다음에 나오는 that은 무슨 that이라고 했냐면 접속사 that이고 뒤에 완전한 문장.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비동사의 보어 자리겠죠. 보어 자리에 등장한 명사절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뭐라는 것 해석하실 거고 비동사는 이다 해석하니까
뭐뭐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럼 the truth is that 내가 왜 색칠했냐면 저게 주제문입니다. 왜냐하면 주어 사실이죠. 그럼 이 대절의 내용도 뭐란 얘기예요? 사실이란 얘기예요. 됐죠? 그럼 사실은 뭐뭐라는 것이다 라고 했으면 이 대절의 내용이 사실의 내용일 거고 이 사실의 내용이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색칠하시고 주제문이라 써주세요. 자, they가 누굽니까? 연과 비행기죠. 연과 비행기 둘 다가 rely on 한다는 얘기예요. 둘 다 rely on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연습해 봅시다. 여기 써 있는데 rely on, rely upon 뭐뭐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뜻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depend on 당연히 동의어예요. depend on도 있고 또 누구도 있냐? 뭐 count on도 있고요. 뭐뭐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달려있다. hinge on, bank on, draw on, rest on 다 동의어가 되고 마지막으로 turn to, resort to 다 동의어예요. 이 중에 rely on 나온 거예요. The same science 똑같은 과학에 의존한다라는 것이다 까지 먼저 했어요. 다시 한번 진실은 사실은 뭐라는 것이다. 그 둘 모두가 똑같은 과학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 여기 하이픈 나왔죠? 이 하이픈은 무슨 의미냐면 the same science 명사 왔지? 하이픈 뒤에 나오는 명사가 나올 거예요. 이 두 개가 동격이에요. 그럼 하이픈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 즉 다시 말해서 the science of flight죠. science of flight가 뭐예요? 비행의 과학. 그럼 비행의 과학이 the same science니까 똑같은 거니까 얘로 바꿔버릴게요. 그럼 다시 해석해보면 둘 다, 두 가지 모두가 다 뭐에 의존한다? 비행 과학. 비행의 과학에 의존한다는 게. 그지? 그 연도 비행이라는 과학에 의해서 나는 거고 비행기도 마찬가지 비행이라는 과학이죠. 그래서 비행 과학을 해석할 때 science of flight 할 때요. 이 오브를 뭐뭐라는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비행이라는 과학이에요. 그래서 비행 과학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비행이라는 과학. 비행이라는 과학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연과 비행기의 공통점 얘기했었고 첫 문장에서요. 그 공통점이 뭐란 얘기죠? 비행이라는 과학에 의존한다. 그럼 비행이라는 과학에 의존해서 난다 이거죠. 다음 문장. 자, Basics of Flight인데 비행의 기본 원리예요. 문장 보시면 There are로 시작했어요. 우리 there로 시작하는 건 품사가 뭐라고 했지? 얘가 유도부사 그리고 일형식 동사. 주어는 어디 있어요? 얘가 주어죠. 지금 이것도 문장 구조 다시 그려드리면 다시 보세요. there로 시작하는 건 절대로 주어가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비동사가 가장 잘 나오는데 일형식 동사라고 했고 주어가 나왔어요. 주어인 명사가 왔으면 여기서 문장 끝나야 되지. 그지? 그런데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게 뒤에서 붙은 거예요. 그게 뭐가 왔다? 분사가 온 거지. 이 구조죠. 그럼 우리가 분사가 뒤에서 올 때는 분사만 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뒤에 누구 달고 올 거라고 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전치사구를 달고 올 거다. 그래야 두 단어가 넘어가요. 그럼 우리가 현재 분사를 쓸 건지 과거 분사를 쓸 건지를 결정할 때 어떻게 푼다고 했지? 요 사이죠. 요 사이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관계니까 ing, 없으면 수동관계라 PP형을 쓸 건데 지금 잘 보시면 끊었어요. 그리고 얘는 얘를 수식하는 분사 자리고 그쵸? 우리가 분사는 현재 분사도 있고 과거 분사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in verb 뒤에 그리고 전치사구죠. 이게 바로 in flight가 자 전치사구 앞에 그리고 분사 뒤에요. 요 사이에 목적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수동관계라서 PP형을 쓴 겁니다. involving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뭐와 관련된? 비행과 관련된이에요. 그럼 비행과 관련된 four main forces니까 네 가지의 주요 힘들이 있다. 작용하는 힘들이 있다. 이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콜론이 있어요.
콜론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여기 있는 명사 main forces, four main forces와 컴마 뒤에 나오는 이 명사들이 동격입니다. 그래서 이 콜론이 하는 역할은 뭐냐? 동격이에요. 그럼 뭐랑 뭐랑 동격이에요? 색칠해 보시면 four main forces 색칠해 보시고 lift, weight, thrust, drag 이 네 가지가 색칠하시면 동격이에요. 자, 그리고 프린트에 어떤 게 써있냐면 뭐뭐와 관련되어 있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고로 좀 기억해 보시면 동사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어, 그 다음 be involved in 명사, 이게 기본 수거일 거예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 주어가 뭐뭐와 관련이 있단데 지금 요 사이에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똑같이 생략돼 있겠죠. 우리 배운 거.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는 구조니까 요렇게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뭐와 관련되어 있는 명사라고 배웠던 거야. 그러면 be involved in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수거가 없냐? 있어요. 그게 be related to예요. 그래서 be related to 이렇게. 그 다음에 be connected 뭐 with를 쓰기도 하고요. to를 쓰기도 합니다. 전부 다 뜻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A가 주어가 뭐뭐와 관련되어 있다의 수건데 아까 뭐라고 했죠?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어가 선에서로 빠져나가고 비동사랑 같이 이렇게 생략돼 버리는 형태가 돼버리면 우리가 방금 구경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지죠. involved in, related to, connected to, connected with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involved in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써 있는 거 이렇게. 같은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비행과 관련되어 있는 네 가지 주요 힘들이 있다. 그 네 가지 힘들이 뭐라고요? 바로 첫 번째가 lift, 두 번째 weight, 세 번째 thrust, 마지막으로 drag예요. 그럼 이 앞으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다음 문장. 여기는 문법 문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아까 involve 얘기한 거 있지? involve는 문법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는. 잘 정리하시고. 다음 문장. 자, lift is created by인데 create는 창조하다 해석하지 마시고 만들다로 해석하라고 했어요. create는 만들다로 해석하세요. 타동사고 뭐뭐를 만들다. 해석은 여러분 쓰시고. 자, lift가 뭐냐? 양력입니다. 양력이라는 건 is lifted, is created by인데 지금 왜 수동태가 돼 있나?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자, by the difference인데 by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용된다고 했지? 수단이나 방법을 뜻하는 전치사다. 그래서 뭐뭐에 의해 해석하거나 또는 뭐뭐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럼 뭐로 만들어지냐? by the difference in their pressure인데 자, difference가 명사죠. 전치사고 있고 그럼 어디에 있는 차이예요. 그쵸? 우리가 전치사구의 기본 해석이 어디에 있는 이라고 했으니까 air pressure가 뭐죠? 기압이죠. 기압. 그래서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해석해 보시면 양력이라는 건 뭘로 해서 만들어져요? 기압의 차이예요. 기압의 차이로 만들어지는 게 양력이에요. 여기까지는 되죠? 그 다음 이거 또 붙었어. 지금 잘 보면 전치사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between이 또 전치사죠. 그지? 그럼 잘 보면 between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왔을 거란 말이지. 그게 어디 있어요? the air예요. 보여요? 이게 전치사구잖아. 그러면 전치사구 between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보세요. 명사가 나오고 나서 전치사구가 지금 between으로 시작하는 전치사구가 나온 거야. 보이죠? between으로 시작하는 전치사구. 요렇게 수식하는 그림은 똑같아져. 근데 요건 어떻게 해석하냐? 뭐뭐 사이에 있는 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in으로 시작하는 전치사구는 수식할 때 그냥 어디에 있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됐지만 between으로 시작하는 전치사구는 뭐뭐 사이에 있는 명사 이렇게 해석해요. 그럼 between the air니까 공기 사이에 있는 기압의 차이. 되죠?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공기 사이에 있는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끊었어요. 왜 끊었을까? 지금 보시면 between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끝나야 돼요. 얘도. 이해되죠? 여기서 이렇게 끝났어야 돼.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면 항상 끊으면 돼요. 근데 또 안 끝났죠. 그럼 이번에도 뭘 수식을 받았어? flowing? 저것도 분사겠죠. 그지? 그러니까 얘가 뭔지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이게 동명사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 쓰면 끊었어요. 그럼 이 명사를 수식할 수는 내가 왔겠지, 그지?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뭐가 왔어요? 분사가 왔다 이거죠. 아까 우리 involve도 분사였잖아요. 얘도 분사예요. 근데 이번에는 over the airplane's wings가 나왔어요. 얘도 전치사구거든? 근데 아까 우리 어떻게 풀었냐? 분사랑 전치사구 사이에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관계라 피평을 쓴다고 했는데 얘는 피평 안 썼죠. 왜? 하나 더 알아야지. 플로어가 무슨 동사다? 플로어가 바로 자동사예요. 왜? 무슨 뜻인데? 흐르다 뜻이거든. 이 흐르다 뜻을 가진 게 run도 있어요. run도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흐르다의 뜻을 가진 이거 자동사, 타동사 다 외워야 됩니까? 자주 나오는 것들은 외워야 돼요. 이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시험 문제. 그럼 flow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수동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사는 수동관계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능동관계인 현재분사만 쓰는 거예요. over는 방향이니까 방향의 전치사거든. 뭐뭐 위로죠. 그죠? 그럼 어디 위로? 비행기의 날개 위로 돼요? 비행기의 날개 위로 흐르는 공기. 이거 직독짓기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내가 직독짓기처럼 해볼게요. 여기까지 그러면. 양력은 만들어진다.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공기 사이에 있는 그 다음에 뭐 비행기의 날개 위로 흐르는 공기 사이에 있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럼 이렇게 그럼 분절해서 해버리면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힘들더라도 한 번에 가보세요. 그럼 양력이라는 건 뭐에 의해서? 한 번에 가봐. 자, 비행기의 날개 위로 흐르는 공기 사이에 있는, 되죠? 공기 사이에 있는, 또 수식해야 돼.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되죠? 자,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the air 나왔죠. 그럼 잘 보시면 between이라는 단어에 집중해봐. 우리가 알고 있는 between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 between A and B죠. 그러니까 여기가 A란 말이야. 그리고 B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B죠. 그럼 다시 해석해보면 between A and B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수정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 between A and B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A와 B 사이에 있는 명사가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자리가 지금 수식을 받아서 길어졌죠. 그럼 B라는 자리도 수식을 받아서 길어지는 거야. 왜? 이거 우리가 상관접속사라고 배웠거든. 상관접속사는 A와 B의 모양이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맞춰주는 거예요. 저기도 A라는 명사가 분사 수식을 받았으니까 여기도 B라는 명사가 분사 수식을 받게끔 똑같이 모양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큼지막하게 보세요. 보세요. 어디 위로 흐르는 공기와 됐지? 오버만 보여준 거야. 뒤에 안 하고 어디 위로 흐르는 공기와 flowing under, 그러니까 어디 아래로 흐르는 공기 사이에 있는, 돼요? 돼요? 다시 어디 위로 흐르는 공기와 어디 아래로 흐르는 공기 사이에 있는 기압의 차이.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양력이라는 게 뭔지 알죠? 위로 떠오르는 힘이에요. 비행기가. 그 위로 떠오르는 힘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날개, 비행기 날개 위로 흐르는 공기와 비행기 날개겠죠?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대미 왜 썼겠어? Airplane's wings거든. 그렇죠? 날개들이죠. 그러니까 댐 쓴 거. 이 자리에 있으면 틀립니다. 그러면 비행기 날개 아래로 흐르는 얘도 분사라는 거 이해됐어요? 똑같이 분사죠.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관계 안 돼서 P평 안 된다는 거 이해 갔을 거예요. 그럼 P평은 누구예요? 플로운이죠. 이거 안 된다? 그럼 비행기 날개 아래로 흐르는 공기와 비행기의 날개 위로 흐르는 공기 사이의 압력 차이. 그죠?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한 거야.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온 문장이에요. 이 문장 별표 쳐놓고. 구조도 잘 보셔야 될 거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양력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비행기의 날개 아래로 흐르는 공기와 비행기의 날개 위로 흐르는 공기의 기압 차이.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리하면 됐죠? 자, 다음 문장 가보자. 자, lift, 양력이라는 것은요, is opposed by weight인데, 이 weight가 중력이에요. 중력에 의해서 반대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한 거야. be opposed by는 뭐뭐에 의해 반대되다 라는 뜻이거든. 그럼 양력은 뭐에 반대된다? 중력에 의해서 반대되어진다 라고 했고, 컴마까지 무슨 문장 왔어요? 완전한 문장 왔죠? 완전한 문장이 등장한 다음에 컴마 위치가 나온 거예요. 이 부분. 보이지? 자, 이걸 다시 좀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 앞에서 완전한 문장이 온 거야. 쌤이 얘기했죠? 수동태가 나오면 완전한 문장이라고. 완전한 문장이 나왔고 컴마 찍고 관계대명사가 나온 거. 이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긴 걸. 이걸 관계대명사의 계속정법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두 가지 버전으로 보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일단 문법으로 보자. 문법으로 봤을 때 이 자리 누가 안 된다고 했지? 관계대명사 that은 올 수 없다. 왜요? 관계대명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은 계속적 용법 불가라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꾸어서 해석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선행사가 누군지 봤더니 weight죠. 얘가 선행사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면 돼? and is로 바꿨단 말이지. 대명사니까. 그럼 it이 가리키는 건 누가 됩니까? 바로 weight가 되죠. 중력. 해석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문법에 다시 얘기하면 앞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 다음에 등장한 컴마 관계대명사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 계속적용법에서 안 되는 건 누구다? that이랑 what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문법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자리. 이 자리에 that과 what은 올 수 없다. 얘기했고요. 독해 버전으로 보면 어디가 중요하냐?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독해에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문법으로 여기가, 독해는 여기에요. 그럼 집어넣어 보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중력은, 되죠? 그리고 중력은 is the force of gravity. 뭐죠? gravity가 뭐지? 중력이죠, 우리가 하거든, 중력. 중력이 힘이에요. 아니, 중력이라는 건 중력의 힘이다. 하여튼 말이지. 근데 안 끝났잖아요? 수식 받는 거예요. 무슨 대신데? 관계대명사고, 형용사절이죠. 쓸 수 있죠, 여러분들은. 형용사절. is constantly falling인데, 잘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that is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쵸? 그럼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세요. constantly falling 나왔는데 얘가 이름 뭐겠어요? 분사가 되죠. 그럼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돼요. 그럼 constantly 뜻이 뭐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뜻이니까. 끊임없이 뭐뭐를 당기는. 뭘 당겨? airplane down. 보이죠? pull down. 뭐예요? 목적을 가운데 썼고. 그럼 pull down의 down은 아래로잖아. 비행기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그죠? 비행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weight는 나름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weight보다는 gravity가 일반적인 용어거든. 그래서 계수정법 이런 걸 왜 썼냐? 앞에 있는 문장이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부가 설명하려고, 부연 설명하려고.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석했죠? 다시 한번 보면 양력이라는 건 weight, 중력이라는 것에 반대되는 것인데 중력이라는 건 뭐냐? 라고 했더니 비행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라고 한 거야. 어렵지 않죠, 내용? 문법 조심하세요. 계수정법. 중력이라는 건 뭐다? 다시 한번 비행기를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당기는 거지 위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자. 여러분 프린트 보시면 여기 that은 색칠하세요. that은 계속조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that으로 바꿀 수 없다 써있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 문장 좀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 색칠을 좀 해주시고요. If the amount of lift is greater than the amount of weight 나왔어요. 잘 보시면 if 왔고요. 여기 시제가 보면 현재 시제 동사를 썼습니다. 보이죠? 그리고 주절을 보면 주절의 시제는 미래가 되어 있어요. 보이죠? 자, 다시 한번 if로 시작하는 부사절의 동사는 현재가 되어 있는데 주절의 시제는 미래가 되어 있다. 이 if를 우리 뭐라고 하냐? 시조부라고 배운 적이 있죠.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시조부가 나오면 뭐다? 주제문이다. 이게 주제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조부가 나왔고요. 첫 번째 힌트는 잘 보세요. 첫 번째 힌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시조부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힌트는 뭐냐? 바로 비교급 된입니다. 비교 구문이죠. 비교 구문이 나와도 뭐라고 했니? 주제문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문장은 왜 중요하냐? 선생님 통째로 다 중요하다고 표현해놨죠. 이 한 문장 안에 두 가지 힌트가 존재해요. 시조부라는 힌트도 있고 비교 구문이라는 힌트도 있어요. 주제문이라는 거 어디 봐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얘기지. 자, the amount of lift니까 양력의 양이에요. 양력의 양이 is greater 더 크다는 거죠. 뭐보다 더 크면 the amount of weight 중력의 양보다 더 크면 뭐가 더 크면 양력이 뭐보다 이게 중력의 힘이죠. 양력이 중력보다 크다는 거 무슨 뜻이야? 떠오르려는 힘이 내려 누르는 힘보다 강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이해되지? 그래서 비행기가 올라갈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용 이해됐어요? 우리 시조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밑에 공간이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 시조부에다가 시조부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했냐면 간단하게 if로 보여드릴게. 이게 시조부 접속사라고 했고 시조부 접속사 if 주어 그 다음에 여기 뭐를 쓴다고 했나? 현재 시제 동사를 답으로 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거는 주절의 시제가 미래일 때라고 했는데 주절의 미래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이렇게 배우자고 했는데 will, can, may, should, must, have to, 동사 원형. 자, 이렇게 생긴 것들이 바로 뭐다? 미래라고 했어요. 자, 주절의 시제는 이렇게 생기거나 또는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명령문.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 자, 이렇게 생기면 바로 뭐다? 시조부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가 짝이라고 했습니다. 자, 항상 전제 조건은 주절의 시제가 미래여야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주절의 시제가 미래여야만 이 if가 시조부, 접속사라는 이름으로 될 수 있고 문제로는 여기가 출제가 되는 거죠. 이 자리에 미래 시제를 쓸 수 없다는 건 많이 봤을 거예요. 됐죠? 일단 문법적으로는 설명이 됐고 이렇게 생긴 구조가 나오면 주제문이라는 거 문법적으로도 중요하고 내용적으로도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여기 단어 좀 보면 descend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descend는 내려가다, 하강하다 뜻이니까 같이 기억드세요. rise는 오르가다, 상상하다인데 하나 더 알려드리면 ascend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ascend. 이게 오르다, 상승하다 뜻이거든. 얘하고도 반대예요. descend. 그래서 rise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단어가 바뀌어 나올 수 있겠죠. 동의어로 보시면 돼요. 오르다, 상승하다. 알겠죠? descend는 내려가다, 하강하다 뜻이니까 안 됩니다.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란 뜻인데 위에 보면 simultaneously 써 있을 거예요. 동시에란 뜻이에요. 동의어예요. 자, 동시에 자, thrust인데 thrust는 추력인데 추력이 뭐냐면 미는 힘이에요. 우리가 왜 전투기 생각해 보시면 뒤에 엔진에서 꽁무니에서 불이 쫙 나오죠. 그게 thrust예요. 잠수함 같은 거 뒤에 프로펠러 돌아가잖아요, 그지? 뒤에 꽁무니에 그게 thrust입니다. 마찬가지 is created by 나는데 아까 어떻게 해석했죠? 창조되다까지 마시고 만들다, 만들어지다죠.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우리가 수동태를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자, 첫 번째 뭐뭐 되다 또는 받다, 마지막이 당하다. 알겠죠? 수동태는 이렇게 해석하세요. 되다, 받다, 당하다로. 자, 그럼 만들어지다라. 알겠지? 창조하다 하지 말고 만들어지다. create는 만들다니까 능동일 때는. by는 아까 뭐라고 했죠? 한 번 더 수단이나 방법을 뜻한다고 했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airplanes engines. 그죠? propeller. 그럼 엔진, 비행기의 엔진과 프로펠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한 거예요. 이해됐죠? 아까 말씀드린 거. 끝났어요. 왜 끊었나? 다시 보여드리면 by가 전치사예요. 전치사 by 다음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끝나는 거 맞겠죠? 안 끝났네? 그럼 얘를 수식할 수 있는 뭐가 왔나? 분사가 왔구나. 계속 나오죠? 그래서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때는 혼자 안 온다고 했다, 그지? 뒤에 플러스 알파 같은 게 올 거예요. 이제 알려드릴게, 이제. 그게 대부분 전치사고라고 했지만 어떻게 푼다고 했어요, 우리가? 현재 분사를 답으로 할지, 과거 분사를 답으로 할지는 이 뒤에 목적어를 따지면 된다라고 했는데 The airplane forward 나왔죠. 이 airplane이 목적어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앞으로 미는 힘이죠. 그지? 그래서 비행기를 앞으로 밀어내는 프로펠러와 비행기 엔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분사가 뒤에 목적어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쓴 거란 얘기야. 문법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피평 안 돼요, 이 자리에. pushed 안 된다. 그리고 push 목적어 forward 뜻이 뭐예요? forward는 앞으로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목적어를 앞으로 밀어내다예요. 전투기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비행기를 앞으로 밀어내는 프로펠러와 비행기의 엔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여드린 건 분사로 해석을 한 거고 얘를 어떻게도 볼 수 있냐? 여기서 문장이 완전히 끝난 것이고 수식이 아니라 얘를 분사 구문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얘를 분사 구문으로 보게 되면 뭐가 다르냐? 아까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걸로 봤죠. 분사 구문은 수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분사 구문은 접속사 플러스 동사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해석은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리고 뭐뭐 하다. 세 번째는 그 결과 뭐뭐 하게 되다. 해석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사 구문으로 해석을 하시려면 뭐 하는 게 좋냐? 이게 좋아요. 혹은 세 번째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둘 다 해볼게요. thrust가 뭐라고 했죠? 추력이라고 했죠? 추력이라는 건 비행기 엔진과 프로펠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됐죠? 접속사. 자, 그리고 뭐 한다? 비행기를 앞으로 밀어낸다. 혹은 이걸 해볼게요, 이번엔. 추력이라는 건 비행기의 엔진과 프로펠러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결과 이게 원이 되는 거야, 추력. 그 결과 어떻게 된다? 비행기를 앞으로 밀어내게 된다. 자, 지금 우리가 분사로도 해석을 해봤고 분사 구문으로 해석을 해봤는데 뭐가 더 자연스럽죠? 분사 구문이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분사 구문을 보시는 게 난 더 좋은 것 같고 분사 구문 해석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난 뭘로 했냐? 난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력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추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 엔진과 프로펠러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결과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밀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됐죠? 원인과 결과로 보시는 게 더 잘 알 거예요. 자, 요 문장은 좀 별표 쳐주시고요. 요거는 바로 해석을 하기 전에 구조를 좀 먼저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보어도치, 이름을 보어도치라고 볼 겁니다. 요 문장 구조인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어도치라는 게 있어요. 문법에선. 보어도치라는 게 뭐냐면 원래 어떻게 생긴 구조냐? 주어 왔고 동사 왔고 보어 자리에 온다는 얘기인데 이 보어를 앞으로 이렇게 빼집어내는 거예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빼면 뭐가 일어난다? 동사와 주어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난다요. 그러니까 도치라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평서문 있죠? 도치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서문 어순을 의문문 어순으로 바꾼다. 이게 도치예요. 그러니까 주어하고 동사 위치를 바꾸는 거죠. 이해했어요? 이해돼요? 그럼 우리가 비동사 볼 때는 주어랑 비동사 바꾸면 되잖아?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의문문 만들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 비동사랑 주어의 위치만 바꾸거든. 이렇게. 맞죠? 그런데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가 왔을 때는 우리 의문문 어떻게 만들었냐? do나 does나 did를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이렇게 썼죠. 이번엔 조동사가 올 때 어떻게 했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왔을 때 우리 의문문 어떻게 만드나요? 이렇게 한번 바꿨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구조가 됐겠죠. 이게 도치라고. 그러니까 보어도치라는 거는 보어가 이렇게 문 들어오게 된 거예요. 문 들어왔을 때 동사고 주어 위치가 바뀌어 있을 거라고 했지.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도치야. 이번에 좀 자세하게 그려줘 볼게요. 개념은 이해가 갔으니까. 이거 좀 진짜 자세히 보자.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우리 보어자로 올 수 있는 게 뭐였냐? 형용사가 올 수 있죠. 보세요.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는 누구도 올 수 있다고 했냐? 분사도 올 수 있다고 배운 적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의 모양 어떻게 생겼냐면 현재 분사도 있고요. 과거 분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동사도 아예 대놓고 비동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형식이니까요. 그럼 보어 자리에 된 거죠. 개념 이해된 거죠, 이제? 이 상태에서 도치 만들자 이거야. 그럼 도치 만들면 어떻게 되냐? 형용사 또는 분사 때 그 중에 분사를 해보자 이거야. 그럼 분사를 앞으로 빼볼게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지?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먼저 올 거야. 그리고 나서 비동사 오겠죠. 도치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비동사 올 거고 주어가 올 거란 말이지. 그럼 이 구조를 봤을 때 이게 보어고 얘는 이 형식 동사 그대로고 주어잖아요. 이게 뭐다? 보어도치다. 지금 여러분 책에 있는 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치라는 걸 우리가 왜 중요하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은 보통 둘 중에 하나로 출제하시는데 첫 번째는 어디냐? 바로 이 비동사예요. 비동사 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100% 수일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주어하고 동사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따져보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지. 또 하나, 이거보다 조금 어렵게 내는 부분은 바로 여기인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원래 보세요. 그래서 일부러 써드린 건데 우리가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ing예요.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ing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 능동이라고 배웠죠. 진행형은 능동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뒤에 뭐가 있다고 했지? 목적어가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능동이라고 배웠죠. 진행형은 능동이다. 그러면 비동사에다가 PP형을 붙였을 땐 이거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얘는 뒤에 목적어가 없는 수동이다 라고 배웠거든.
맞죠? 그럼 모양만 달라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분사를 답으로 할 거냐, 과거 분사 PP형을 답으로 할 거냐 문제를 풀려면 어딜 보면 되겠어요? 여기를 보면 되죠. 여기를 봤을 때 목적어가 있냐, 없냐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있으면 얘로, 없으면 얘로 하겠지. 여러분 책에서는 얘가 왔거든요? 왜 왔겠어요? 이거 없을 거예요. 다 적었나요? 응. 이게 보어도치야. 자, 그럼 책에서 확인해 보자. 도치 개념이 좀 어려워요. 자, 도치는 근데 그만큼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거의 100% 나올 부분입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보자. Opposed to 난데 that force is drag 나왔죠. 그럼 주어를 좀 찾아보세요. 주어 어디 있죠? 동사를 기준으로 찾아봐. 이게 동사잖아. 주어 어디 있겠어요? 얘가 주어겠어요? 얘를 절대로 주어로 하면 안 되지. 왜? 그럼 여기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주어 어디 있어요? 얘가 주어예요. 그러면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is 썼죠. 보이죠? 가장 쉽게 출제한다면 얘하고 맞춰서 여기 are가 안 된다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쉽죠. 이번엔 이 부분이죠. 이번엔 이 부분인데 opposing이냐 oppose냐를 문제를 낸다는 얘기야. 보이죠? 그럼 여기가 지금 보고 자리에 나온 분사란 얘기인데 요 사이 보세요.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P평 쓴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답으로 문제를 출제를 한다면 목적어 따지라고 했는데 없기 때문에 P평 쓴 거예요. 그럼 원래 문장대로 돌려보면 drag is opposed to that force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힘이 뭐냐? 바로 추력이죠. thrust. 그러면 drag라는 건 뭐다? drag라는 건 뭔지 모르지만 drag라는 건 그 힘에 반대된다라고 했거든. 그 힘이 뭐였어요? 추력. 그럼 추력이라는 게 어떤 힘이었죠? 앞으로 밀어내는 힘이었죠. 그럼 앞으로 밀어내는 힘의 반대가 되는 게 뭐겠어요? 땡기는 거지. 그지? 뒤로 땡기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opposed to that force is drag 돼 있지만 주어는 force가 아니라 drag입니다. 조심해야 되고 보호도치 돼 있는 거예요.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 원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drag라는 건 뭐냐? drag라는 건 그 힘에 반대되는 것이다. 이거야. 그 힘이 뭐였니? 추력이었으니까. 추력에 반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문장 구조 보시면 컴마까지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왔죠. 보어 왔죠. 동사 왔죠. 주어 왔으니까요. 완전한 문장 끝난 다음에 컴마 위치가 왔다. 우리 했던 거예요. 뭐라고 하죠 이거? 계속적 용법. 그럼 아까 뭐가 안 된다고 했나요? 컴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은 쓸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and 대명사 it. 그럼 it이 뭐지? 여기서는 drag가 되겠죠. 내용상 중요한 건 이 뒷부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drag라는 건 뭐냐? is the air. 주어, 동사, 보어 자리에 명사 왔으면 문장 끝나야 돼요. 안 끝났기 때문에 또 분사 소식을 받았고. 현재 분사 쓴 이유가 뭘까요? 뒤에 목적어 있겠죠. 에어플라인. 보이죠? 그러면 비행기를 봐보세요. 비행기를 밀어내는 공기죠. 비행기를 밀어내는 공기인데 어디 쪽으로요? 어디 쪽으로 밀어내? 뒤로. forward가 아니죠. 이번엔 back이죠. 그래서 비행기를 뒤쪽으로 밀어내는 공기가 바로 drag예요. 자, 다시 해볼까요? 자, drag라는 건, 항력이라는 건 뭐다? 추력에 반대되는 것인데. 됐죠? 그리고 이 항력이라는 것은 비행기를 어디로? 뒤쪽으로 밀어내는 공기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이 문장 구조를 봤을 때 문법적으로 낼 만한 부분들은 바로 여기라고 했죠. 가장 쉽게는 여기가 나올 거예요. is are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 도치되어 있지만 스위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신경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왜
도치를 했느냐야. 물론 보어를 강조하기 위해서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 이 문장은 보세요. 문장 안 끝났잖아요. 문장이 끝났다면 봐봐.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얘를 강조한 게 맞거든. 근데 끝나지 않았죠. 끝나지 않았다는 건 뭐냐? 이 명사를 제대로 말해주고 싶은 거야. 이 명사를 강조하고 싶어서 뒤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강조하려고 앞으로 뺀 게 아니라 이게 원래 목적이 아니라 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려면 주어가 길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맞죠? 그럼 얘를 자세하게 말하려고 뒤로 빼버린 거라고. 얘를 뒤로 빼버리려다 보니까 동사하고 보어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야. 이게 더 큰 목적이에요. 도치가 되는 목적. 지금 도치 구조는 이해가 됐을 건데 뭐 하려고 했냐 이거지. 여러분 프린트에서는 보세요. 프린트에 뭐라 써 있냐면 주격 보어인 opposed to that force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뺐다라고 써 있죠. 틀린 말은 아닌데 쌤 봤을 때는 여기서 문장이 끝났을 때 이 말이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끝나지 않은 거야.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건 왜 도치했냐? 주어가 길어졌기 때문에 도치한 거예요. 그럼 주어를 왜 길게 만들었냐? 여기를 부연 설명하고 자세히 말하고 싶은 거거든. 이 드래그라는 애가 주인공인데 얘가 대체 뭐 하는 놈이냐 이거야. 이 드래그라는 건 비행기를 어디 쪽으로? 뒤쪽으로 밀어버리는 힘이다 이거야. 내용이 됐죠? 그래서 여기 색칠하시면 돼요. 위치부터 여기까지. 내용적으로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기를 중요하게 말하고 싶어서 도치를 한 거예요. 내용이 좀 어렵죠? 자, 그 다음 문장. 자, 여기도 비교 구문 왔죠? 아까 우리 배웠던 문법하고 동일하니까 여기도 보시면 if 왔고요. 현재 동사 썼고요. 미래 시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시조부죠. 보이지? 그래서 여기는 현재 시 쓰는 거 조심하면 됩니다. 여기 미래 쓰면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will be 나오면 틀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비교 구문이죠. greater than. 아까 얘기했지만 비교 구문이 나와도 뭐다? 주제문이다. 만약 추력이 drag, 항력보다 집으로 뒤로 따뱅긴 거죠. 보세요. thrust는 앞으로 밀어내는 힘이었고요. drag은 뭐였냐면 뒤로 뭐 하는 힘이었죠? 미는 힘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뒤로 당기는 힘보다 앞으로 밀어버리는 힘이 더 크면 뭐 하겠어요? 비행기가 어디로 가겠어요? 앞으로 미는 힘이 뒤로 당기는 것보다 강한 거야. 그럼 비행기 어디로 가냐고? 앞으로 가겠지. 그래서 the airplane will move forward가 되는 거야. 앞으로 움직일 것이다. 당연한 거죠? 스러스터가 무슨 힘이었는데 앞으로 밀어버리는 힘이었고 이건 뒤로 당기는 힘이었잖아. 밀어버리는 힘이 뒤로 당기는 힘보다 크면 앞으로 나가겠죠. 어렵지 않았어요? 내용 어렵지 않아요? 방향 조심하시고 항상 forward냐, backward냐, back이냐 이런 거 번호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the interaction 주어인데 뭘 수식을 받았냐? between 전치사죠. 그래서 전치사구.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했냐? 뭐뭐 사이에 있는. 자, 이러한 지시 형용사니까요. 이러한 네 가지 힘들 사이에 있는 상호작용들이 이게 좋아요. 동사는 makes죠. 지금 밑에 있는 내용하고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의역이에요. 다시 보자. 뭐뭐 사이에 있는 주어잖아요. 이게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 힘들 사이에 있는 상호작용이 됐어요? 상호작용이 makes, airplane 명사 왔고요. fly는 동사 원형으로 보이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쓴 make는 몇 형식일까요? 5형식이겠지. 그리고 뭐라고 부르죠, 우리? 사역 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자리라는 얘기죠. 이 자리에 절대로 쓸 수 없는 게 뭐라고 했나? 투부정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한 문법이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사역동사가 make하고 have가 대표적이다라고 했어요. 이 사역동사들은 절대로 쓸 수 없는 게 뭐라고 했냐면 명사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자리로 투부정사는 절대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예 오답을 외우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만 쓰는 건 아니죠.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관계가 능동관계일 때 쓰는 게 동사 원형인데 비행기가 날기도 하고 플라이가 자동사로 쓰인 겁니다. 자, 플라이가 여기서 쓰인 건 자동사고 날다, 비행하다 뜻이거든. 다시 한번 플라이가 날다, 비행하다의 뜻으로 쓰이면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수동관계가 안 되죠. 그래서 PP형도 안 돼요. 자, 오답 조심하시고. 그럼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한다 이거지? 그럼 비행기가 날게 한다 이거죠.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중요하겠어요? 주어가 중요하겠죠. 비행기를 날게 하는 게 뭐겠어요? 주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주어가 뭐였나? 이러한 네 가지 힘들 사이에 있는 상호작용. 이게 비행기를 날게 한다 이거죠. 이해됐나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이건 잠깐 쉬었다 할게요.